석굴암 여행을 같이 하실 텐데요. 사실 석굴암은 제가 그 가장 애정을 가지는 그 강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학교에서는 한 학기를 석굴암 강의를 하거든요. 많을 때는 1년 강의를 합니다. 석굴암 하나만 가지고 32주를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은 16주 강의를 하고요. 그래도 모자라요, 시간이.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석굴암 뭐 그까지 가갖고 무슨 16주를 강의를 하나 하시겠지만 정말 할 말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게 석굴암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석굴암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작 석굴암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2시간 동안 정말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어서 너무 죄송한데 제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뭐 감기에 걸렸다던가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제가 또 말이 굉장히 빨라서 조금 지나면 더 빨라지거든요. 막 이렇게 급해져가지고 2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빨라지거들라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속도를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한 70분 좀 안 되실 것 같아요. 앉아 계신데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한두 번 쉬셔서는 안 쉴 테고요. 주무셔서는 한 5분 이상 주무시면 그때 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요. 굉장히 졸리실 시간인데요. 그래도 서울에서 왔지만 좀 멀긴 멀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주무시고 잘 저와 함께 석굴암 여행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꼭 한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꼭 한번 석굴암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석굴암에 직접 한번 보시고, 물론 지금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석함이 있지만 혹시 올해 기회를 놓치신다면 내년에 초파일 날은 얼마든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선 저랑 말씀드릴 내용이 석굴암. 지금 불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만 좀 꺼주세요. 불을 앞에 불만 좀 꺼주시면 저도 꺼도 되는데 저 스포트라이트 안 받아도 꺼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저는 석굴암을 말하다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얼굴은 석굴암 안에 있는 본존불의 눈입니다. 이 눈을 보시면 끝이 살짝 올라갔죠. 눈동자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살짝 위로 띄워서 눈동자를 조각하고 있고, 눈썹, 그 다음에 눈썹과 눈 사이의 이 선, 어느 것 하나 섬세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석굴암을 명작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터피스. 저는 사실은 국수주의자가 아니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하는 게 옳다라고 늘 여기고, 한국의 미술이 중국 미술보다 열등한 것이 맞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몇 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어떻게 해도 정말 세계의 명품은 틀림없습니다. 왜 석굴암이 명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했는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석굴암의 돌은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의 돌 중에 가장 강도가 높은 돌이어서 정말 쪼기 어렵거든요. 이 쪼기 어려운 돌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저 눈썹, 눈, 이제 앞으로 더욱더 대단한 조각품을 보실 텐데요. 네. 지금 저 머리 사이에 있는 요 백호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를 수리를 하고 새로 감입한 것이고요. 원래는 처음 1907년에 발견됐을 때는 없었습니다. 저 수정은 국산 수정이고요. 수정인데 왜 이렇게 노란빛이 나느냐면 안에다가 금물을 살짝 바르고 그 위에 투명한 수정을 봤기 때문에 빛이 반사될 때마다 금빛이 납니다. 네, 여기 이제 석굴암의 가장 중요한 본존상이고요. 잠깐 불을 다시 켜주세요. 네, 잠깐만 불을 켜주시고 나눠드린 교재 잠깐 보시겠습니다. 1쪽 맨 밑에 1쪽의 내용은 그냥 집에 가서 혹시 제 생각이 나시거들랑 석굴암 참 재밌었다 그 생각이 드시거들랑 읽어보시고요. 안 그러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일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석굴암이 있는 산은 토함산입니다. 토함산. 토함산의 한자를 잠깐 보시면요. 토할 토자죠. 입구자 옆에 흑토자가 있는 토할 토자. 함, 먹음을 함. 뭔가를 토하고 뭔가를 입에 머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안개입니다. 여기는 동해 앞바다와 접해 있기 때문에 안개를 토하고 머금는 산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산이 바로 토함산이고요. 토함산은 해발 745m밖에 안 되는 그다지 높지 않은 산입니다. 이 산에 바로 해발 565m 지점에 석굴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 잠깐 넘겨주시면요. 사실 이 석굴암을 얘기할 때 그 문헌 기록이 너무나 중요한데 조금 긴 듯하지만 이 너무나 중요한 문헌 기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 맨 윗줄에 이쪽 맨 위에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물론 등재가 됐고요. 석굴암에 관련해서는 문헌 기록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이걸 모두 아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가장 빠른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은 바로 그 유명한 삼국유사입니다. 이련스님이 쓰신 삼국유사는 바로 1281년 고려 말에 편찬된 책이죠. 1281년.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석굴암은 750년, 정확하게는 751년에 시작된, 다시 말하면 경덕왕, 그 유명한 경덕왕 때 시작된 석굴입니다. 경덕왕, 즉 8세기 중엽이요. 정확하게는 751년에 시작이 됐는데 8세기 중엽에 시작된 경덕왕 때 시작된 이 석굴암의 이야기에 문헌 자료가 가장 빠른 게 1281년이니까 굉장히 늦죠. 몇 년 차이죠? 1281년 빼기 한 대충 780, 한 500년 이상. 그러니까 석굴암이 만들어지고 500년이나 더 있다가 그 만들어진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삼국유사의 기록이 가장 빠른 기록이긴 하지만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5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과연 그 이련스님의 기억이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기록이 현재 삼국유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 기록을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석굴암에 관한 기록의 가장 길고 가장 빠른 기록인 삼국유사의 기록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국유사의 이 석굴암 관련 기록이 바로 효선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교재. 네, 효선조. 거기 보시면 효선, 중간에 효선조 있죠? 이 효선 챕터는 삼국유사는요, 다 아시지만 전부 다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챕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처럼 미술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챕터는 3장, 세 번째 챕터, 탑상조입니다. 탑과 상, 불상과 같은 상이 있는 조, 탑상조, 제3장이 제일 중요한데 석굴암은 희한하게도 탑상, 이게 상이잖아요, 불상인데도 탑상조에 있지 않고, 이게 지금 중요한 대목이에요, 선생님. 탑상조에 있지 않고 제5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 효선조가, 효는 부모에 대한 효죠. 선은 부처님에 대한 극진한 마음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와 부처님에 대한 극진한 마음이라는 효선조, 마지막 챕터인 효선조에 바로 이 석굴암의 내용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탑상조에 있지 않고 효선조에 있느냐? 이게 아주 오늘의 사실은 주제어입니다. 키워드, 주제어가 바로 효선이라고 하는 거. 이 석굴암은 바로 효선, 부처님에 대한 그 극진한 마음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석굴암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경덕왕이라는
8세기 중엽에 경덕왕 10년에 이 공사가 시작됐다는 거. 요 몇 가지 주제어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그래서 이제 효선조의 제9장 대성 효 이세부모조에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제가 아까 계속 경덕왕을 강조했지만 신문왕대에 있습니다. 이건 뭐지? 왜 신문왕대에 있지? 경덕왕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신문왕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신문왕대는 8세기 전반, 아까 경덕왕은 8세기 중반이잖아요. 신문왕대는 8세기 초에 제위했던 왕이 신문왕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대성 효 2세부모 경덕왕조가 아니라 신문왕조에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왜 신문왕조에 있는지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의 이 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모량리. 모량리는 지금으로 치면 건천, 경주에서 멀지 않습니다. 건천이라는 곳에 있는, 실제로 지금도 있는 도시, 있는 마을입니다. 모량리. 혹시 교재 없으신 분 계세요? 없으신 분? 없으시죠? 모량리. 모량리에 가난한 여인 경조가 있었습니다. 이 경조는 일찌감치 남편을 여였고 그 홀어머니의 외아들, 즉 바로 김대성, 아까 제목에도 있는 김대성이 이제 경조의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 경조와 아들 대성이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요. 경조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이 여기가 편편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대성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집이 너무 군색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같은 모량리의 보간이라는 부잣집에 가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약간의 밭을 얻어서 의식, 먹고 입는데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때 그 승려, 점계라는 승려, 계사, 점계라는 승려인데, 승려가 그 6년에는 아마 그 절에서 있었던 그 밑에 각주에 달아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흥륜사의 스님입니다. 흥륜사는 다 아시다시피 신라 최초의 절이죠. 544년에 창건을 한 신라 최초의 절이 바로 흥륜사죠. 신라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온 때가 527년이거든요. 527년에 불교가 들어오고 난 후에 544년에 창건된 신라 최초의 절입니다. 흥륜사.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터만 있습니다. 흥륜사는 이따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는 이따가 다른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륜사의 스님 점계. 흥륜사는 지금으로 치면 경주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습니다.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주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저 멀리 모량리까지 꽤 먼 길인데요. 거기까지 이 점계라는 스님이 보시를 받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부잣집이 보간이니까 보간의 집에 가서 이제 보시를 해라 라고 권한 거죠. 그랬더니 보간이 150피를 보시했습니다. 그때 이 흥륜사 승려인 점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월은 이제 보시하는 사람을 단월이라고 하는데, 단월이 보시하기를 좋아하니 천신이 항상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를 보시하면 다음 생에 만배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안락하고 수명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점계 스님이 보간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대성이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뛰어들어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문간에 온 스님이 외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가지를 보시하면 다음 생에 만배를 얻는다고 합니다. 생각컨대 저는 숙선은 지난 생에 내가 쌓아놓은 좋은 선업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숙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 걱정이 없으시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아닌가요? 네, 숙선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숙선이 나빴으면 지금 어느 집 개로 태어나거나 뭐 어느 집 고양이로 살고 있거나 뭐 아니면 동물원의 코끼리도 괜찮지만, 네,
요즘에 하기가 개는 뭐 부잣집 개는 뭐 사람보다 나은 개도 있더만요. 무슨 말씀 드려 말았죠? 아, 숙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가난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시를 하면 제가 다음 생에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다음 생에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내세에는 더 구차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밭을 우리가 겨우 얻었지만 이 밭을 보시합시다 라고 했더니 이 엄마가 좋다고 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전 죽어도 싫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얻은 밭인데 다음 생에 알게 뭐예요? 선생님 안 그래요? 선생님 졸리세요? 어떡하지? 벌써 3분 주무시는데? 선생님 다음 생에 알게 뭐예요? 그쵸? 지금 잘 살아야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 그 다음 생에 뭐 만배를 얻은지 알게 뭐예요? 저 같으면 절대로 안 돼요. 너 미쳤니? 너 지금 어떻게 얻은 밭인데 내가 미쳤구나 라고 하겠지만 이 경조는 이 착한 애미 경조는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꾸나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겨우 얻은 밭을 보시를 했어요. 해서 했는데 그 다음 패러그래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대선이가 죽었어요. 이거 보시니까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밤 대선이가 죽은 그날 밤에 나라의 재상 국상 재상인 김문양 표시를 조금 해주세요. 김문양 집에 하늘에 외침이 있었는데 바로 모량리에 대성이라는 아이가 너네 집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그날 그 외침이 있었던 날 모량리에서 김대성이가 죽었고 그날 그 김문양 재상의 부인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김대성을 낳은 거죠. 그 다음 생에 김대성을. 그 다음 장이에요. 선생님 3쪽. 이제 좀 넘어가고요. 3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좀 졸리세요? 벌써? 시작한 지 18분밖에 안 됐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요. 제가 지난주를 쳐둔 곳에 이승의 양친 누구죠? 재상인 김문양과 그 부인 이승의 양친을 위해 불국사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승의 양친을 위해서 불국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 즉 먼저 돌아가신 부모와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와 경조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요. 경조와 그 김문양과 김문양 부인과 셋이서 같이 사는데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석불사. 이 석불사가 바로 석굴암의 본디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석굴암이라고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석불사라고 분명히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석불사. 그러니까 즉 불국사와 석불사는 두 개의 각각의 절입니다. 지금 현재는 석굴암이 불국사의 소속 암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 암자로 되어서 지금은 석굴암의 위치가 예전보다 못하게 암자로 소속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불국사와 석불사가 단독의 각각의 암자였던 거죠. 그래서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사, 현재의 재상 부모를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불국사. 그 두 개의 절을 동시에 바로 이 김대성이가 세운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석불사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가 원래 이름대로 불러줘야 된다. 석굴암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원래 이름대로 석불사라고 불러주자. 라고 하지만 이제 워낙 오랫동안 석굴암이라고 불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꿀 도리가 없어요. 석굴암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된 때는 아마도 19세기 무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왜 석굴암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됐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삼국유사의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패러그래프인데 이것 또한 경덕왕 찾으셨어요? 네 번째 패러그래프의 지난 글씨 찾으셨어요? 네, 경덕왕 때의 대상. 그러니까 김대성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재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성이 천보 10년은 경덕왕 제위 10년입니다. 경덕왕 10년에 불국사를 짓기 시작했다. 석굴암과 불국사. 근데 이 경덕왕 때 못 끝냈어요.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못 끝냈고요. 경덕왕의 아들인 해공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공사가. 그러니까 경덕왕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해공왕 때까지 공사가 이어지는데요. 왕을 넘겨서까지 공사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김대성이가 죽습니다. 김대성은 700년에 태어나서 774년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꽤 오래 살았죠. 75세를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는데 그 김대성 역시 그 왕이 바뀌어서 해공왕이 되었으나 김대성도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보지 못하고 김대성이가 죽고 나니까 읽겠습니다. 774년 대력 9년이 774년이거든요. 12월 2일에 김대성이가 죽었어요. 그러자 나라에서 그 완성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714년에 김대성이가 죽었고 얼마나 더 걸려서 나라에서 완성을 시켰는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석굴암의 제작 연도를 751년부터 어디냐면요, 선생님 잠시만요. 아이고야, 선생님 잠시만. 예, 4쪽이요. 지금 4쪽. 이렇게 다 읽었어요. 이제 사진 보실 겁니다. 지금 졸리세요? 재미없으시죠? 지금은 재미없어. 사진 보면 좀 나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4쪽의 네 번째 줄이요. 4쪽의 네 번째 줄에 아니다. 어디 갔죠? 여섯 번째 줄에 751년이 경덕왕 10년이